반갑습니다. 그림 앞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미술과 미술관에 대해 살펴보는 미술관 구석구석 코너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올린 영상 속에서 언급해드린 사항이 있어 짧게 나눠볼까 합니다. 그림 속에 있는 화가의 서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세명화 속에서 서명을 살펴보면 대략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서명이 없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서명이 있는 경우인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서명입니다. 세 번째는 크고 또렷해 관객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명이며 마지막으로는 서명이 있지만 숨겨놓은 경우입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마지막 경우는 관객이 꼼꼼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화가가 숨겨놨기 때문에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그림 속에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서명이 있게 된 것일까요? 간략하게 줄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세 초기 때 당시 분위기는 작품에서 화가의 서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종교화가 대부분이었기에 성스러운 작품 안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분위기도 작동했을 것 같습니다. 화가들 스스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도 않았으며 화가라는 직업을 창의적인 예술가로 인식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종속된 그림 그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세명화 한 점이 발견될 때 작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이로 인해 내노라 하는 미술 사학자들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작품은 수십 년이 지나도 원작가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당시 미술계의 이상한 제자양성 제도와 화가의 서명에 관한 인식 문화 때문입니다. 중세 시기에 그림을 배우게 될 때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화가의 공방에 새로운 제자가 들어오면 먼저 가벼운 일감을 맡아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익숙해지면 스승의 작품 활동에 참여하는데요. 가장 쉬운 부분부터 참여하며 스승의 화풍과 똑같이 그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훈련을 거친 후에 독립하게 되면 제자의 초기 작품은 스승의 작품과 매우 유사한 화풍이 됩니다. 그러니 후에 어떤 작품이 발견되었을 때 스승의 작품인지 제자의 작품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그림과 똑같이 그리도록 독려했다면 어떻게 저작권을 주장하겠습니까? 당연히 작품에 서명을 남기는 문화가 생성되기는 어렵겠죠? 시기가 조금 지나며 회화 예술은 중세의 정점인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화가가 대접받게 되고 이전과 달리 높은 사회적 위치를 얻게 됩니다. 명예와 부를 동시에 지니는 예술인으로서의 전문 직업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화가 각자는 자신의 화풍을 확고히 하게 되며 중세 초기와 달리 자신만의 서명에 큰 값어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화가라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겨난 것이죠. 물론 최근에도 화가의 서명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세 명화에서의 서명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일련의 방향성이 발견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림 여행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에서 이 서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글을 마쳐야 하는데요. 미술사에서 화가의 서명을 언급하면 꼭 등장하는 특별한 한 화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적 재산권인 저작권과 매우 밀접한 것이라 언급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 유학을 통해 자신 의조국인 북유럽 독일의 르네상스 회화를 전한 장본인인 알브레이트 듀러입니다. 그는 동판화와 목판화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으며 수채화 분야에서도 새롭게 개척을 한 화가입니다. 그가 제작한 판화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며 창의적인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투쟁을 미술사 최초로 하게 됩니다. 사연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 베네치아에서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라는 사람이 자신의 판화를 무단 복제하고 서명까지 복제해 팔고 있음을 알고 법적 대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회화사 최초로 화가의 서명에 저작권이 있음을 천명한 케이스입니다. 당시 듀러는 작품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모노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징은 오늘날로 이해하면 일종 위특허권인 상표 등록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화가라는 직업에 대단한 자부심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초상화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표현한 작품을 보면 그의 자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정면을 향하고 있는 이런 초상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에만 활용된 특별한 구성입니다. 발칙했겠지만 일반인의 초상화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워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 왼쪽에 연도가 있고 자신의 작품임을 알리는 모노그램이 당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AD로 구성된 모노그램은 자신의 이름 첫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문구가 있죠?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뉘른베르크 출신의 알브레히트 듀러가 28세의 나 자신을 내 색채대로 그렸다라는 라틴어 문장입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이제 맞춰야 하는데요. 혹시 자녀들이 계시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서명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자녀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미술관 구석구석 코너에서는 작은 주제이지만 중세명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주제를 찾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니 건강에 유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그림 여행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